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1번 논문 읽기입니다. 보편적 돌봄권 확보를 위한 현행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 한지영 이화여대 강사님 법학박사인데요. 논문입니다. 들어가며 부모 휴가 할당제 도입 효과가 스웨덴, 아이슬란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시사점, 보편적 돌봄권 현실을 위한 육아휴직 관련 입법 개선 방안, 현행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 보편적 돌봄권 확보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2016년에 투고됐고요. 자, 그러면 초록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런 제도 도입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부모가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 모두 돌봄권과 노동권을 성평등하게 확보하기에는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 전반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돌봄권 확보, 즉 가정 내 돌봄 노동의 성평등한 분배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북구 유럽, 스웨덴, 아이슬란드를 중심으로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모휴가 할당제가 여성과 남성 간의 동등한 돌봄 노동 분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육아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보편적 돌봄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육아직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육아직 부모 할당 기간 도입, 육아직 급여 수준 인상을 위한 급여 체계 변경을 제안한다. 자, 주제어는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돌봄금, 육아직 급여입니다. 자, 들어가면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2008년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시되고 2012년부터 가족 돌봄 휴가제가 도입되었다. 2014년은 남성의 육아직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 두 번째 육아직 사용자의 첫 번째 달 최근 3개월까지로 확대, 육아직 급여의 소득 대체를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제도 변화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 제도가 보장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행 제도가 목표하는 결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014년 육아휴직 사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치는 여성이 73,412명, 남성이 3,42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은 4.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요. 그래서 현행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우리나라 육아휴직 남녀 사용 현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부모 휴가 할당제도 효과는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중심으로 보면요. 북구 유럽 국가는 부모가 성평등한 돌봄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해왔다. 1990년대 초 부모 휴가 기간 중 전할 수 없는 부모의 휴가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거를 소위 부모휴가 할당제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이다. 부모휴가 기간 중 할당기간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공동사용을 전제로 한 부모휴가 제도이지만 실제 사용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여성이 주 사용자이고 남성 사용률은 매우 낮은 현실에서 비롯됐다. 또한 아버지의 돌봄권을 보장함으로써 초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및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부모휴가 할당제는 할당된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되는 형태로 보완되어 있고 배우자에게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매우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동한다. 자, 스웨덴은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휴가를 도입한 국가로 성평등을 강력한 정책 기조로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에서의 남성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부모휴가의 변천과정, 스웨덴의 부모휴가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00년 최초로 여성 임금 근로자에 한정되어 출산은 4주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72년 부모휴가법을 통해서 1914년 기존의 모성휴가를 부모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성격이 변화했다.
그래서 처음 부모휴가 도입돼서 당시 1994년 휴가기간은 자녀당 180일 6개월로 부모는 방식이 제한 없이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었고 임금 대체율은 90% 정도였다. 1994년엔 다시 휴가기는 450일로 연장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다 평등하게 부모휴가를 분배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로 부모휴가 할당제를 도입한다. 360일은 62 SEK1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 9천원 1800 SEK 하한으로 해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90일은 정액으로 하루에 60 SEK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자, 2002년엔 전체 휴가 기간이 480일 16개월로 연장되어 현재 이른다. 현재 스웨덴 부모 휴가 급여는 종전임금에 기반하여 기급되며 450일 중 390일의 80% 소득 대출로 2016년 기준 상한액 하루 942 SEK의 수당을 받는다. 또 남은 90일에 대한 정액급여 형태로 SEK 180일이 지급되고 있다. 부모휴가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부모는 일정액제 형태로 16개월간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휴가 할당제와 성평등 보너스제도 스웨덴은 이미 1960-70년 당시 아버지에게 단독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주구장으로 부여할 것인지가 논의됐다. 이런 논의 배경에는 1974년 부모 휴가 도입 당시 아버지 휴가 사용률이 너무나도 젖어있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 할당제 도입 후 아버지 휴가 사용 일수 및 비율 변화 추이는 2, 30일이 가장 높은, 그렇죠? 건수가 가장 많은 거죠. 자, 위를 보면 부모 휴가 할당제가 도입되기 전에 아버지의 약 60% 이상의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0에서 10일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부모 휴가 할당제 도입 후 아버지의 사용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20에서 30일 정도 사용한 아버지 비율이 도입 전과 비교해서 약 28.7% 증가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스웨덴 이런 변화, 아버지 괄수 증가 등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용일수가 약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여성 대비 20%만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휴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부모 모두가 휴가를 가능한 많이 공유하여 사용을 할 것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사용하면 부모 간의 휴가 기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고민하였다. 이에 2005년 정부는 부모휴가 개정을 위한 보고서를 마련했는데 그 보고서는 아이슬란드의 부모휴가 모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아래 아이슬란드 부모휴가 제도 참조 기존의 유고 부모 휴가를 15개월로 늘려 각 부모의 할당 계열선을 2개월에서 5개월로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부모휴가 개혁은 달성하지 못하고 대신 2008년 7월부터 성평등 보너스 제도를 도입한다. 동제도의 목적은 부모휴가를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동등하게 휴가를 배분하는 부모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때 부부정 월급이 더 많은 사람, 주로 남성이 부모 휴가를 쓰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임금을 덜 받는 사람, 주로 여성이 일을 계속할 경우 그에 따른 세 공제를 해준다. 2016년 현재 부모 휴가 기간 중 부모에게 의무 할당되어 있는 기간 약 3개월씩을 제한 기간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부모에게 세금공제와 함께 SEK 50, 일 최대 210일까지 보너스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성평등 보너스 제도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우고 공동육아를 장려하는 본래 목적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뤄지면서 스웨덴은 2015년 11월 육아휴직 의무할당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총 1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양쪽 부모 각각 기존 2개월에서 1개월이 추가된 3개월씩에 해당하는 유급의 육아휴직 의무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남성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16개월 육아휴직 기간 중 유급기간 13개월을 중 남성에게 할당된 3개월을 뺀 10개월만 유급휴가직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감액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이슬란드는 2000년 유급 부모 휴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모에게 동일한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부모 휴가 할당 기간, 스웨덴보다 먼저 부모 휴가 의무 할당 기간을 90일로 확대했어요. 자, 부모 휴가 변천 과정, 이거는 쭉 그 변천이 되어 왔는데
부모육아 할당제가 3곱하기 모델. 2000년 아이슬란드 의회에는 만장일치로 기존의 부성휴가법을 개정하기로 승인하고 모부성휴가 및 부모휴가에 관한 법을 그래서 부모휴가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동법의 목적은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가 사적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동법의 핵심 내용은 전체 부모휴가 기간은 9개월, 아버지에게 3개월, 어머니에게 3개월, 부모 공동기간 3개월로 구분하여 부모에게 할당된 3개월은 다른 부모에게 전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앞선 스웨덴보다 전체 부모휴가 기간은 짧지만 부모휴가 할당 기간은 스웨덴의 60일보다 30일 더 긴 기간을 할당함으로써 남성의 휴가 참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급진적인 형태를 띈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이슬란드의 부성휴가 및 부휴가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00년 법 도입 후 남성의 부모휴가 신청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 법 도입 전 남성의 경우에는 1997년까지 사용자가 없다가 1998년 2주의 부성휴가가 도입되면서 1000에서 1500명 내외 정도로 늘게 된다. 그러다가 2000년 3개월 할당기간 및 부모 공동휴가 기간 도입되면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게 남성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여성이 높지만 남성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 시사점은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부모휴가를 어머니, 아버지 공동 사용기간으로 나눠 임금의 80% 정도를 제공하면서 개별 부모에게 할당된 기간을 다른 부모에게 전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함으로써 특히 부모휴가를 잘 사용하지 않는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스웨덴의 성평등 보너스 제도 및 할당기간 3개월 확대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동등한 돌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의미가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07년 현재 전체 부모휴가 일수 중 아버지가 모두 사용한 비율이 스웨덴이 약 20%, 아이슬란드가 2000년 3%인 것이 2007년에 31%까지 증가했다. 그렇게 됐는데요.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죠. 지금 핀란드가 엄청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렇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에서의 남성의 돌봄권을 현실하기 위해서는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같은 할당 방식 도입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를 상향 조정하는 등 다양한 유인 조치를 배치하여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 육아직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부 중 두 번째 육아직 사용자의 세 번째 달까지 육아직 급여의 소득 대체를 통상 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런데 육아직 아빠의 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 아래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규모와 크게 관계없이 평균 45% 이상의 근로자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도 제도무가 급습니다. 이게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한 50% 가까이 넘어 나오죠.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육아직 아빠의 달 제도는 스웨덴과 아이슬란드 부모휴가 의무 할당 기간 제도 달리 첫 번째 배우자가 육아직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 배우자가 사용했을 때 경우에 적용한다. 즉 부모 각각의 3개월씩 의무적으로 할당되어 사용하지 않으면 소실된 제도가 아니다. 부모 모두 육아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근로자가 아닌 한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다시 말해 남성 육아직 사용률을 높인다는 목적에 근거하여 여성 육아직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육아직 아빠의 달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육아직 급여 전체 소득 대체를 단계적으로 빠르게 상향 조정하되 남녀 근로자는 각각 1년씩 부여되어 있는 육아직 기간 중 초기 3개월 복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단 소득 대체율과 상한액을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직 제도는 남성의 돌봄 참여를 높임으로써 전체 제도 활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최대 보편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육아휴직 급여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 돌봄금 현실화를 위한 육아직 관련 입법 개선 방안인데요.
현행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가 각각 자녀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1년간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육아휴직 종료 후 취직자님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고 금지, 사업자에 대한 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그 육아휴직의 개선 내용이 뭐냐면 육아휴직 급여제도 상하 정액제 월 20만원에서 30, 40, 50, 100만원 상한 100만원 이렇게 바꿨어요. 그 사업장 규모 일가정 양립제도 미시행률이 지금 출산휴가 뭐 이런 게 5인의 소기업은 뭐 77% 이상, 90%가 못 쓰고 있어요. 육아휴직. 그리고 이제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 정도가 되면 한 30%, 40% 못 쓰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문제죠. 육아휴직 아빠에 따른 2014년 처음 도입된 제도라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50만원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 제도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자체를 부분적으로 제고했던 점,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도 설계상의 문제로 제도과 미비하다. 첫째, 전업주부, 경적 단절 여성, 비정규 여성, 배우자 활용이 어려워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 둘째,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 대출로 인해 경제 유인 동기가 크지 않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60개월 동안 납부에 예외 신청을 하고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 돌봄과 확보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방안은 육아휴직 부모 할당 기간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스웨덴, 아이슬란드처럼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그다음에 소득 대출이 인상돼야 된다. 그렇죠? 사실 소득 대출이 낮으면 일을 해야 되니까 수입을 위해서 휴가를 쓸 수가 없죠. 그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급여 비율이 지금 정규직이 100%는 32%가 되고요. 비정규직도 32%, 미취업 33, 전체 이렇게 소득 대출이 낮으면 남자의 육아휴직을 유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나오면서 우리나라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개선해왔다. 그래서 첫째, 육아휴직 부모 할당 기간 도입과 육아휴직 급여수 인상을 위한 급여 체계 변경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기독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일반 논문 부모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